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교육부분 총판에 근무하고 있는 신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디보어가 10월 한 달간 준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 월, 수, 금요일에 지금과 같은 연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화면 상단에 참여하기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사진을 찍으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화면 캡처를 받으셔서 주위 분들한테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돈 안 들고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훌륭한 연수입니다. 자, 저희 10월 한 달 동안 매월, 수, 금 진행하고요. 시간은 3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 월요일은 제가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해당되는 과정의 월요일은요, 가장 베이직한, 즉 저는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초석을 이렇게 좀 다져 놓으면은 그 위에 수요일에 진행하시는 저희 MI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육 철학과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은 Q&A 시간으로 별도로 뽑아내서 뭐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 이날 금요일은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만약에 너무 많은 Q&A가 있지 않다면은 선생님들 근황 얘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힘들었었고 이러해서 되게 기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은 저희도 좀 나가야 될 방향에서 좀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에너지 받을 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웨비나는 매주 월, 수, 금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가장 초석을 다지는 과정, 수요일은 이 초석에다가 선생님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 속에 담아둔 얘기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아주 깊은 테크니컬한 얘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현황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불편했고 이런 얘기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링크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부득이 시간이 안 돼서 듣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웨비나 영상 다시 보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 네, 이 항목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마침 그 타임을 그랬을 경우에 이 링크를 통해서 해당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다가 약간 기술적인 문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기술과 기능을 나누는 이유는 기능 문의는 사실은 선생님들 조금만 검색하면 돼요. 그러다 정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보고 계시는 문의 메일로 되어 있는 알파벳 O예요. 365 help@dimoa.co.kr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좋겠어요. 메일은 선생님도 공식 메일로 주세요. 예, 학교 메일로 사용하셔서 어느 학교라는 거 명기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상해요 하는 건 화면 캡처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선생님하고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팀즈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팀즈 구성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얼굴을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있는 그 나름의 그 주의할 내용, 그리고 기본 내용들을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 계정이 아직도 없어요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학교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보시는 내용 참조하셔서 조금 전에 메일 공유했었잖아요. 알파벳 O에 숫자 365 help @dimoa.co.kr 일로 메일을 주시되 관리자 계정 신청합니다라고 학교 계정 쓰셔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올해 3월 이후부터 이제 이 관리자 계정이 발급이 됐기 때문에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신청하신 선생님 학교가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메일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내부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누구 받으셨는지 대부분은 정보부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그쵸. 연수, 설문하는 거. 제가 그 Q&A 창에도 그 물음표 누르면은 저희가 질문 남길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명기해 놓긴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연수 설문을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짬이 되면 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10월 한 달 스케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화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야 될 거는 이제 팀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팀즈는 우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심을 선생님 자기 자신한테 두셔야 해요.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하고의 생활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또 다른 선생님들과의 같은 연구 모임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팀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팀 하나만 만들어 이거는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수의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중심으로 두시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수업과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을 남기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 관리죠. 수업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팀을 교과에 의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반응 중심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관리는 아마 저희가 한 21일 정도, 10월 21일 수요일날 이상민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원노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수업용 원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업용 원노트하고 원노트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원노트를 잘 쓰면은 각 개인의 포트폴리오, 생활성을 고스란히 담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주목을 못 받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원노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워드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 더군다나 선생님들 중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원노트는 필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뭐 신청서라던가 이런 양식들을 교과관리 화면으로 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지 교과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저희 팀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머리 아픈 거 있으시죠? 생기부를 작업하는데 기초 자리를 완벽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상태에서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것이 쌍방향 수업이라는 거. 이 부분은 팀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화상 수업 프로그램 그 기능에다가 사실은 이 스카이페가 온전히 녹여서 들어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기능이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뒤에서 잠깐 보시긴 하시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49명까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판타스틱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을 선생님들이 녹화를 뜰 수도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이 웨비나도 제가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녹화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 중에 조금 대면대면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업으로 끝나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점검하는 것들이 보통 과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제를 내어주고 채점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첫째,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나는 무슨 목적으로 팀즈를 사용하려고 하지? 라고 스스로한테 꼭 질문을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한 목적서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팀즈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이제 수업용 팀을 만드는 그림에서 학생들 등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로그인해는 그 샘플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잠깐 취소 좀 할게요. 자, 저희가 팀을 만들 건데 팀을 만드는 방법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그 앱 상태가 아니라 웹 상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제 화면 기준으로는 화면 좌측 하단이에요. 여기 참가 또는 팀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으면 클릭하시면 되고 만약 이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화면 상단으로 가면은 저는 여기 팀이라고 보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곳을 클릭하시면은 저와 같은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팀 만들겠습니다 라고 형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팀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드를 사용해서 팀을 참가합니다 라는 게 보이시죠? 네, 요거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 잠깐 들어만 두시고요. 조금 들으셨던 이제 아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쫓아서 과목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중학교 이상만 들어가면 선생님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교과목을. 그러다 보니 각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 수업에 대한 걸 코드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곳에다 입력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찾아서 과목 듣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저희는 팀 만들기 할 겁니다. 팀 만들기 클릭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에요. 4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교육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수업이에요. 왜? 여긴 과제가 돼요. 나머지 셋은요, 과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선택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팀을 만들 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학년. 자, 20학년. 제가 과목을 윤리를 하고 있어요. 자, 윤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윤리 과목이라고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를 클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팀의 지금 구성원이 누굽니까? 라를 물어봐요. 자, 이때 보실 거는 학생하고 교사 항목이 있다는 거. 학생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사는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팀을 만들고 계신 선생님과 이 교사로 등록되신 선생님은 동일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학생들을 추가하거나 그리고 우리 반이었는데 이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이 학생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조금 단어가 우리 학생을 우리 반에서 이렇게 살짝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학생을 검색할 건데 여기에다가 학생 이름을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글 이름 박을 검색했더니 지금 몇 사람이 잡히죠.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누구냐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진행할 관리자 계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 학생들한테 계정 등록 부여가 안 되신 학교라면은 학생들을요, 우리 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계정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1년 쓰고 버리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낭비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학교에 이 아이들이 입학한 이상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아이니까 이 친구의 히스토리,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주는 것도 저희가 관여될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제이스 박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입학한 친구예요. 2020이라고 돼 있는 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정을 주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박재식이라는 학생을 등록할 거고요. 또 김이라는 성이 있는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김강선이라는 학생이 있어서 또 선택을 할 겁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그룹이 있다면 그룹을 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관리자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지시는 건데 2학년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단추를 누르면은 이 두 학생은 제 반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으니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화면은 어떻게 뜨냐면은요, 저기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학년 윤리의 일반이라는 것이 자동 생성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팀을 만들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외부 연수가 굉장히 많아서 팀들이 많은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밀양고등학교인데 봤더니 어머나 이렇게 모둠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채널 중에서 이렇게 자물쇠가 돼 있는 건 비공개, 즉 여기는 회원제예요. 여기 속한 학생들이 별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곡중학교도 잠깐 볼까요? 근데 여기는 1일 단원이라고 돼 있죠. 윤리. 근데 여기 자물쇠 없죠.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다 가서 볼 수가 있어요. 힌트 잡으실 거는요. 선생님들께서 교과 운영은 보통 다 공개를 하실 거예요. 근데 모둠을 운영을 할 적에는 아이들이 우리 모둠 이야기를 옆에 있는 모둠에서 아는 거 싫어요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예. 사생활 보호는 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전에 만들었던 20학년 윤리는 선생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 이로 가볼게요. 20학년 우리 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학급회의라고 되어 있는 공개 채널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해당되는 팀 이름 옆에 보시면 점 3개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 저희가 MS 제품을 쓰실 적에 점 3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왜냐면은 여기에 할 말이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시면은 수많은 메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점 3개는 괜히 예쁘라고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가 채널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둠을 해볼게요. 1모둠.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시면은 별다른 게 없는데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표준이죠. 네, 이건 공개형이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나 여기는 비공개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곳을 비공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둠을 만들 적에, 즉 채널을 새로 만들 적에 공개형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를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공개하고 다음 단추 눌러요. 자, 채널 추가합니다 라고 되게 짠짠짠 하면서 뭐라고 묻죠? 처음에 팀 만드는 것처럼 지도교사하고 학생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는 그냥 저희 박지식 학생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한 사람만 집어넣겠습니다. 추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완료 단추를 누르면은 이제 저희가 모둠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어때요? 자물쇠 생겼죠? 그러면 여기 모둠은 이 계정 가시고 계신 분만, 계신 분만 이곳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박지식이라는 학생을 넣었으니까 그 박지식 학생은 화면에 가면 이 모둠이 보여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었냐면은 그 코드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드는 지금 보시는 점 3개를 누르고 이 안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보자. 팀 관리 가세요. 여기가 제일 큰 메뉴입니다. 팀 관리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등록되어 있는 인원, 구성원들이 보일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설정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현재 관심 있는 건 팀 코드예요. 이 팀 코드라는 거는 선생님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고, 게스트는 팀 코드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팀을 만들 적에 골뱅이 D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밀양점, hs점, 뭐 KR로 붙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팀 코드가 골뱅이 D가 다른 사람들을 게스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디모어잖아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디모어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골뱅이가 다르죠. 그럼 저의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스트가 돼요. 자, 그래서 생성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 팀 코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뭐 홍길동 수학이다 그러면은 그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팀 코드는 이걸 누르서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를 뭐 게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못 찾아 헤매는 친구가 있으면 저희가 사랑하는 카톡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를 팀 코드 지금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까 봤던 멤버 부분이었죠. 지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각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구성원이 저랑 즉 여기 있는 소유자하고 골뱅이 D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구성원이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이메일만 보이시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메일 보낼 수 있어요. 화상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게요? 여기 전화번호 없어요. 근데 전화 걸려요. 혹은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할까? 화상통화 가능해요. 네, 지금 이 스케이프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개인 번호들 사실 전화번호가 우리 선생님들께 뭐 선생님께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공공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희생하고 계신 덕에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전화번호 없어도 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가실 거는 저희가 보통 노트북으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실 거고요. 학생들은 태블릿이나 모바일 폰이 있어요.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휴대폰으로 붙으니까는 일단 모든 학생의 휴대폰에 팀즈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게 하나.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팀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었고 구성원 내용,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게스트 코드 쓰는 거, 게스트 코드가 아니죠. 선생님 팀 코드 쓰는 거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오른쪽 그림이죠. 뭐가 좀 많죠, 제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이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리고 혹시 지금 제 화면 보시면서 뭔가를 따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왼쪽 화면 좀 볼게요. 왼쪽 벽에 보시면은 짙은 남색의 띠가 있죠. 여기 보시면 활동, 채팅, 팀이 있는데 내가 화면이 이상해요 할 때 이 팀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길 잃었다가도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자, 그래서 이 팀에서 내가 원하는 팀의 일반, 여기가 가장 기본이고요. 각각의 채널들은 또 채널별로의 이야기를 다시 붙일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일반 선택을 할 거예요. 일반에 왔더니 오른쪽 게시물에 뭔가 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나죠? 예.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을 뭐가 많이 올렸어요. 여기는 일종의 단톡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단에 새 대화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세 아이들이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것들, 스티커들을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걸 찾으셔도 돼요. 뭐 해피라고 했더니 신나는 그림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이제 학생들하고 생활이 조금 더 약간의 그 인기 있게 흐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칭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문이 이름은 프레이스예요. 즉 칭찬 카드예요. 이거 클릭하면 잠깐 해서 그림만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잘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칭찬을 막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너무 네 마음이 고마웠어라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죠. 누가 받을지. 이 이름을 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 내용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한 다음에 보내기를 해주면은 전체 학생들이 그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잠시 깨졌네요. 네,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리고 이 새 대화에서 한 번 더 보실 건 뭐가 있냐면 하단에 있는 요 점 3개 단추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앱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간단한 폴들은 이 폼즈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폼즈 얘기는 제가 10월 19일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한 이제 서베이 같은 거 남길 수 있는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앱들 찾아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보시고 저희는 이제 이 화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할 건데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은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 링크로 오세요라든가 그 형태를 만드셔야 되는데 모임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모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혹은 또 예약을 할 거예요. 우선 화면. 지금 제 화면입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 계정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모임이란 글자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꺽쇠가 있잖아요. 이거 잠깐 눌러볼까요? 네, 눌렀더니 지금 모임 시작, 모임 예약 두 가지 선택이 돼요. 지금 모임 시작은 말 그대로 나 지금 모임 할래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반에 있는 학생들하고 전체 같이 모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임 예약.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강조하는, 이제 추천하는,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수업 시간 테이블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사전에 모임 예약을 다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 수업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참가 누군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오늘 저는 지금 모임 시작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니 모임 예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현재 저는 화면이 어디였어요? 팀즈의 게시물이었죠. 팀즈 게시물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임에서 꺽쇠를 눌렀어요. 그래서 모임 예약을 누를 거예요. 이 단추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화면 좌측이에요. 화면 좌측에 회색의 메인 바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정이라는 거 있나요? 요게 같이 움직여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생님이 예약한 모임은 그 결과는 게시물에도 남지만은 이 일정표에 박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MS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오피스 365라는 건 거의 토탈 솔루션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특히나 팀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아웃룩에 있는 일정 기능이랑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메뉴 따로 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일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 일정과 그리고 지금 저희는 게시물에서 모임을 예약을 할 거거든요. 이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라는 프로세스를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모임 예약 한번 해볼게요. 모임 예약. 자, 예약을 하면 이런 그림이 떠요. 팀에서. 어떤 모임인지. 자, 어떤 모임인지 입력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라고 그럴까요? 수업 운영 뭐 이런 걸 할게요.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반드시 참석할 사람 한 사람 정도 줘볼까요? 우리 단골 학생인 박지식 학생 집어넣고요. 언제 시작할 거예요? 라는 시간을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시간을 입력을 하실 적에 저희도 이제 기계를 오래 쓰다 보니까 기계한테 길들여지는 게 좀 있어요. 슬프게도. 그러다 보니 시간 보시면 30분 터울이죠.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포기하시고 막 고민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각은 24시각 책이에요. 즉 오전 타임에 1시, 2시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오후 1시예요? 하면 13시. 오후 4시예요? 16시예요. 그래서 16시. 어떻게 03분에 할래요? 라고 엔터를 해주시면 오후 4시 3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그래서 MS 제품 중에서 시간 설정할 적에 보통은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곳은 타이핑 하시면 된다. 조심하실 거는 오후 시간은 13부터 24시각이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오후 5시 15분에 종례를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근데 이게 오전으로 잡힌 거죠. 네, 사전에 미리 알아가지고 다행히 고쳤어요. 그래서 이 시각을 16시 저는 03분에 하겠습니다 하면 마침 시간 터울은 기본이 30분이에요. 여기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주실 적에 매정하게 딱 끊지 마시고 앞뒤를 뭐 한 5분 정도씩 여유를 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 모임 수업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복할 건지 아닌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2학년 우리 반에서 지금 만들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른 팀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팀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우리 반 안에서도 채널이 있었죠. 학급회의에서 할 건지. 그래서 이 채널은 비공개 채널은 보이지가 않으나 일반 채널은 공개형 채널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채널을 잘 선택하셔서 어디서 모임할 건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면 보내기를 해주시면은 이 일정은 예약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화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또 몰래 미리 로그인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학생 이름이 김강선 학생이에요. 그 2020에 121 계정을 쓰는 보시는 것처럼 모임이 예약됐어요 라고 지금 10월 5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라고 잡혀 있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뜨고 시간이 되면 알람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핑계로 수업 못 들었어요 하는 거는 폰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 하라고 사전에 꼭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박지식 학생이죠. 네. 박지식 학생 이제 화면인 거고요. 새 메시지가 뭐가 떴네요. 여기 이렇게 뜨네요. 여기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안 보이던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임까지 저희가 예약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선생님들 혹시 뭐 질문 남은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러 갈게요.
질문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학교 관리자 계정하고 학생 계정이 다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안전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학교 관리자 계정하고 학생 계정,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불특정하게 움직이게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용 권한이라던가 사고 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얼굴 보고 있는 것들, 보고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계정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다 계정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쵸. 이게 지금 그룹 넣는 게 검색이 되다가 안 되다 하고 있어요. 이제 요 부분 제가 보기엔 과도기 같아요, 선생님. 임동민 선생님 지금 메일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필수 참가자가 몇 달 전까지는 그룹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그룹이 아니라 멤버 개변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팀즈가 이제 과도기 단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이메일 남겨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지금 Q&A 주는 것들 제가 모아가지고 다시 메일로 정리를 하거나 답 못한 것들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왜냐면 제가 아까 시작할 적에 좀 재미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PPT를 잠깐 좀 돌아가 볼게요. 수업을 저희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팀 관리였었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사용자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는 설정 단추 눌러서 뭐 했어요? 팀 코드 만드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나 점 3개가 나오면은 이건 하이라이트다. 여기는 이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을 추가하는데 비공개 채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 지금 이 그림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자. 그 다음 그림 좀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셨던 설정 그림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내용을 했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여기는 모임점에서 예약하느냐, 모임 바로 시작하느냐, 그리고 이 모임 예약하고 뭐랑 연동된다고 그랬어요? 네, 화면 좌측에 있는 여기 일정하고 같이 세트예요.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일정과 예약은 한 세트입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임을 하는 거 전에 저희가 뭘 먼저 제가 보려고 하냐면은 선생님들 수업을 하신 이제 지금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조금 상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 요 그림으로 좀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참석자들이 보이죠? 참석자들이 보는데 이 그림은 지금 제가 제가 캡처를 잡았기 때문에 제 화면이에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은 해당되는 수업에서 이거는 지금 좀 그렇겠네요. 모임을 참가를 할 적에 다른 학생을 이 수업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팀즈, MS 제품 같은 경우는 선택권들을 사용자한테 어마무시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입장에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쉬운 거죠. 일단 저희는 40분 수업이잖아요. 알차게 끝내기도 해야 되지만 사고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누구는 수업에 쫓겨나서 자기도 모르게 쫓겨나서 막 울고 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이 권한관리예요. 자, 이 권한관리를 할 건데 이 권한관리는 화상 수업 중에도 하실 수 있고 예약된 모임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약된 모임에서 할 거예요. 자, 모임으로 다시 왔습니다. 수업 운영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모임이 아직 시작 전이에요. 네, 해당되는 내용을 보는 방법은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 이것에서 세부 정보 보기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임 예약된 건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좌측에 일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을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나 모임이라고 예쁘게 있어요. 그리고 일정 들어온 김에 한번 화면 좀 볼게요. 자, 일정 그림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 모임할 수 있는 단추 2개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곳에도 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잠깐 확인하셨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경우는 제가 예약한 모임의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수업 운영안이라는 모임을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모임 만든 게 그대로 보여요. 근데 좀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은 화면 하단에 아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생겨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보실 거는 학생들끼리 서로 부딪힘 없애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한테 권한을 너무 주면은 선생님이 지금 막 열광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방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수로 눌렀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 단추였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뭐가 있냐면은 화면 하단에는 이 모임 옵션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는 방법이 1안. 또 다른 건 쉽게 가실 거는 화면 상단에 가시면 모임 옵션이라고 있어요. 같은 거죠. 여기는 그냥 클릭만 하셔도 돼요. 위가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모임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그림이 떠요. 지금 저는 미리 지금 브라우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바로 보이지만은 아마도 선생님께서 모임 옵션을 선택을 하면 로그인 하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학교 계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어떤 모임인지 내용 확인할게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수업 운영안 맞죠?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분부터 진행할 거고 여기서 보실 게 이 2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하단. 누가 발표할 수 있나요? 모든 사용자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만, 나만으로 잡으세요. 꼭 선생님만으로 하셔야 되지 사고가 안 나요. 네, 아이들끼리 뭐 마이크 건드린다던가 아이들끼리 A이라는 아이가 괜히 B아이를 이렇게 수업 중에 쫓아낸다던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나만.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제 보안 쪽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정리를 하셔야지 프로그램한테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이곳에 무엇을 하냐면요. 옵션들 여러 가지 줬어요. 여기 누가 대기실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영어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장인데 번역을 하니까 좀 거시기 해요. 자, 결론은 이 수업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요. 자, 여기 내 조직의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죠. 모든 사용자, 지금 저희 웨비나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나 들어와도 돼. 모든 사용자. 이걸 선택하는 거 하나. 자, 이 경우는 학교에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우리 학교 홍보할 때 좋아요. 우리는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들께서 이마 저마한 거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요. 할 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모든 사용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 조직 및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의 사용자라 하면 이거는 보통 오피스 365 계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조직의 사용자는 우리 학교 사람만. 즉 골뱅이 D가 나랑 같아야 돼요. 안 같으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안전한 건 나만. 나만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올 적마다 대기실에 있어요. 바로 못 들어와요. 누군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 수업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나서 저장이에요. 선생님은 좀 번거로워져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캡처 떠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조금 뒤로 가볼게요. 지금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조금 전에서 예약한 모임을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임 옵션을 클릭을 했죠. 저희는 위에 있는 거. 이 단추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하시는 건데 이 컨트롤 누르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모임 옵션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같은 그림이 떴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는 대기실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내 조직의 사용자, 즉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의 골뱅이 D가 같아야 돼요. 안 같으면 못 들어와요. 발표는요, 저만.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잡고 누군가를 지목할 수가 있어요. 제어권도 넘겨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발표를 해야 될 경우가 선생님께서 제어권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같이 건드려요. 선생님이 뭐 화이트보드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뭐 서로 뭐 넘겨받아서 뭔가를 또 하고 있고, 예, 창의력이 좋아서 그래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지금 어디를 잡았었냐면은 대기실 지나갈 수 있는 걸 나만 잡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예, 이 그림이죠.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수업 권한 실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만, 그러니까 대기실을 나만, 발표도 나만. 자,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옵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설정했을 적에 선생님 화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림에서 누가 수업에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로비에서 대기 중이라고 떠요. 만약에 선생님이 X 누르잖아요. 이 친구는 수업에 못 들어와요. 다시 참가 버튼 누르고 다시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다리셔야 되고, 선생님이 여기 체크마크를 누르시면은 수락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안전한. 그 대신 선생님은 굉장히 피곤해지시겠죠. 네, 여러모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 화면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해당되는 학생들의 이름 옆에 가면 여기 점새기가 또 생겨요. 마우스 오버하면. 그때 이 그림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즉, 이 그림이 아마 이제 김강선 학생이 박지식이라는 학생 계정에서 김강선이라는 학생 계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점새기를 누르면은 여기 기능에 쫓겨낼 수 있는 버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다른 잡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앞에 있는 팀 만드는 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업을 예약을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약들을 하셨어요. 예약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옵션, 권한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면은 수업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애써 준비한 내용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에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 사전에 저희는 어떻게 모임의 권한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했는데 상단에 있는 메뉴 쓰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웹상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거 닫기 잠깐 눌러볼게요. 그리고 화면이 이상해졌죠? 그럼 어디로 간다? 좌측에서 팀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게시물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시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가시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기타 옵션 여기를 누르셔서 모임 세부 정보 보기로 가시거나 또는 왼쪽에서 일정으로 가셔서 저희는 어떤 모임을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어디 선택하셨죠? 여기 있는 모임 옵션입니다. 모임 옵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모임을 어떻게 아까 저장된 거 그대로 보이시죠? 대기실은 누가 지나갈 수 있다? 선생님만. 왜? 아이들을 한 명씩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입구에 쓰셔가지고. 문 앞에 서서 대기조로 너 왔니? 체크. 왔구나. 반가워. 체크 하는 것처럼 나만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거 귀찮으시면 어떻게 내 조직의 사용자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조심하실 건 모든 사용자는 아무 미팅에서나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수업에서나. 이거는 그 링크만 알면 누구든지 들어와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 상대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조직이 아닌 이상은 전부 내 조직의 사용자 또는 나만.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발표는 무조건 선생님 나만이에요. 여기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나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권한 설정하는 거를 예약된 모임에서 보셨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모임에서는 어떻게 화면이 보이냐면은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이런 그림이 떠요. 모임이죠. 이곳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 참가자 사람 그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참가자 창이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 3개는 굉장히 멋진 기능이에요. 점 3개 누르셔서 이곳에서 권한 관리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웹화면하고 동일한 게 나와요. 그리고 참석자 목록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예, 이거는 출석부예요. 정확하게 아무 개가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갔어요라는 레코드가 정확하게 남습니다. 이건 엑셀 CSV로 내려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수업 시작과 수업 마치기 전 이 두 상태 보시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모임 상태에서 있는 이 점색이에요. 이 점색에는 지금 저희가 원래 팀즈가 4명 보다가 9명 얼굴 보다가 지금 한두 달 전부터 49명까지 얼굴이 보여요. 물론 카메라가 최소 10개 이상 켜져야 됩니다. 이 캡처를 제가 어두울 때 잡아서 큰 갤러리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한 화면에 카메라 켜 있는 인원수가 최대 49명까지. 이거 함께 보기라는 거 선택을 하시면 이 그림은 이렇게 보여요. 꽤 괜찮죠? 근데 이 뒤에는 템플릿이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요즘 MS의 팀즈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정말 멀미날 정도로 빨라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가볍게 팀즈 기본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화상 수업에서도 뭐예요? 저희 권한 관리.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만은 모르면 안 되는 기능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빠졌다. 링크. 학생들 링크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 링크. 자, 얘인데, 얘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곳으로 가가지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샘플로 컨트롤 V 하면 이런 링크가 잡혀요. 요거를 외부에다 알려주시면 돼요. 너무 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링크를 카카오톡에 알림 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왜냐면 글씨가 잘려요, 선생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연수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금 Q&A 들어온 거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아, 그쵸.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확대하고 줄이는 이거 툴 있죠? 이게 뭐냐면 줌잇이라는 건데, 선생님 메일 남기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거 퍼블릭이에요. 어느 연수를 가나 사실 이거 되게 관심 있어요. 저는 그 사각형만 확대만 쓰고 있는데 여기 화살표도 되고 글도 쓰실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강조하는 거 팀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팀즈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쓰는 건 그냥 팀즈인데 그 팀즈는 한 번에 30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혹시나 선생님들이 저희가 나름 인기 강좌라서 저희 디모어와 MS가 기획하는 이 강좌가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게 들어올까봐 라이브 이벤트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근쌤 영상이 게시물에 등록되고 맞아요. 그쵸. 이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선생님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뒤져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팀 소유자 영상을 삭제하는 게 쉐어포인트 쪽 어딘가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따로 메일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이 없다는 거는 연습용으로 네, 만들 수 있어요. 만드시고 선생님 이건 삭제하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그 연습용 탤런트를 쓰면서 이거 별도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상의 학생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자, 이거는 지금 너무 복잡하신 선생님이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김강산이라는 학생 화면이에요. 이 학생의 게시물에 보시면은 모임을 만들 수 없죠. 그렇죠? 여기 없죠. 분명히 없어요. 자, 그리고 일정에서도 가서 보시면은 이 모임은 뜨는데 이거는 저희처럼 화상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스케줄 플러스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박지식 학생 좀 볼게요. 같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보시면 어때요? 모임 만들 수 있죠. 예, 이거는 다음 주에 진행하는 관리센터에서 살포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팀즈 정책이에요. 팀즈가 어때요? 워낙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사전에 정책들을 만들어놔요. 즉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화상이든 모임 절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게 좀 더 확대되면 아예 카메라를 못 쓰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몇 가지 기능들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팀즈 정책에 대해서 지금 김강산이라는 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팀에서 볼게요. 팀에서 게시물인데 이곳에 모임 못 만듭니다. 화상 모임 안 돼요. 그리고 박지식이란 여기 학생인데 이 학생은 어때요? 모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모임이 되고 누구는 모임이 안 돼요. 팀즈에서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정책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거는 학교에서 기준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 아이들은 이 기능 쓰게 못하게 하는 어떤 기준점을 만드시면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좀 볼까요? 네, 주밋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수 링크 를 남길게요. 여기다가 두 개가 나갔네. 여튼 그래서 연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더 없을까요? 네, 다 없으면은 오늘 제가 강의를 어마무시하게 잘한 걸로 제가 스스로 막 자축하면서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수가 10월 한 달 동안 매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해요. 그리고 해당되는 링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참여하기 이 링크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바빠서 못 드셨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다시 보기 링크 여기 있습니다. 이거 캡처하셨다가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고요, 선생님. 그리고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은 구병국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즉 파워 BI 쪽 이야기예요. 요즘 데이터 분석하는 게 나름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좌 굉장히 우리 병국쌤께서 재미나게 풀어주시니까는 수요일 강좌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다 들어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히 지내시고 저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